지금 전 세계 에너지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수소 기술을 사기라고 비웃던 일본이 되레 국제 망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30년 경력의 영국 에너지 전문가가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런던 포럼 단상에 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본은 스파이까지 보냈습니다. 한국 기술을 훔치려고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무슨 기술을 그렇게까지 훔치고 싶었던 걸까요? 사우디가 석유를 버리고 달려왔고 미국이 3억 달러를 내민 그 기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가 놀란 그 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엔 폭탄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A4 용지 26장짜리 보고서였죠. 하지만 표지를 보는 순간 전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석유 이후 시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전환, 한국의 돌파구, 전 코웃음 쳤습니다. 또 시작이군. 리처드 하트웰, 그게 제 이름입니다. 영국 내각사무처 에너지안보세, 62살. 제 직업은 간단해요. 정부에 올라오는 화려한 보고서들 중에서 사기를 골라내는 겁니다. 탐사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숫자 뒤에 숨은 거짓말 냄새를 맡는 데는 자신 있거든요. 30년 동안 수도 없이 봤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며 투자금 받아 챙기고 사라지는 놈들. 그래프는 화려한데 막상 현장엔 녹슨 파이프 몇 개뿐인 사기극들. 전 그런 걸 걸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문서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발신처를 보니까요. 사우디 국영에너지 네트워크 내부 요약본. 이건 홍보용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부록으로 넘어갔습니다. 파일럿 플랜트 가동시간 3,000시간 이상, 열효율 70%대, 총매 수명 만 사이클. 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숫자들은 실험실 장난이 아니에요. 산업 규모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투자자 명단이었죠. 중동 국부펀드, 미국 사모펀드, 유럽 에너지 대기업들. 이름만 대면 아는 거물들이 동시에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면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이건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지정학 지진이에요. 석유를 가진 나라들이 룰을 쓰던 세상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룰을 쓰는 세상으로 바뀌는 순간 그 중심에 한국이라고.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상사가 비장한 얼굴로 들어서더군요. 하트웰, 미국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네. 자네가 직접 확인하고 오게. 영국도 입장을 정해야 하니까.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기인지 진짜인지 확실히 밝혀내죠. 그날 밤 전 히드로 공항행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갔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세상은 늘 자원을 가진 놈이 이겼어. 석유, 가스, 광물. 그게 힘이었지. 근데 정말 만약에 기술이 자원을 이기면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보스턴. 그곳엔 뭐가 있을까요? 화려한 연구소, 최첨단 설비.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낡은 창고와 컵라면 냄새와 그리고 제 인생을 뒤집을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자원은 언젠가 끝나지만 집념은 끝나지 않는다. 비행기 안이 어두웠습니다. 대서양 상공 10,000m.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제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어요. 한국 스타트업 자료를 다시 뜯어봤습니다. 회사 이름은 노바크랙 에너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죠. 대표는 박도윤, 38살,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 출신. 사진을 보니 피곤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전형적인 스타트업 대표 스타일이더군요. 전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애송이가 석유 시대를 끝낸다고. 하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계속 넘기는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허 출원 내역, 사우디 아람코와의 비밀 검증 계약서, 텍사스 파일럿 플랜트 건설 승인서.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후배 에밀리였어요. 런던 본부에 남아서 뒷조사를 맡은 분석관이죠. 33살. 똑똑하고 날카로운 친구입니다. 선배, 자료 더 찾았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뭐가 나왔는데? 이번 건은요, 기술 자체보다 통제권 싸움인 것 같아요. 석유를 가진 쪽이 아니라
변환 기술을 가진 쪽이 룰을 새로 쓰는 거예요. 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밀리, 이 업계는 늘 그런 꿈을 팔았어. 30년 동안 똑같은 소리만 들었다고. 알아요. 근데요, 선배. 에밀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그럼에도 누군가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었잖아요. 언젠가는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에밀리가 이메일을 하나 보냈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이 보낸 일정표였죠. 화면에 뜬 일정을 보는 순간 전 숨이 막혔습니다. 보스턴 외곽 실험동, 텍사스 파일럿 플랜트, 울산 상용 공정,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기술 이전 조건 마이너스 핵심 촉매 레시피 비공개. 비공개라고? 전 되뇌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은 기술을 팔려고 난리인데 얘네들은 핵심을 안 판다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인가 아니면 오만인가? 에밀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내렸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11월 말, 겨울 직전에 냉기가 뼈속까지 파고들더군요. 전 코트깃을 세우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건넸죠. 케임브리지 외곽 산업단지 구역. 거기요? 공장지대인데 뭐하러 가시는데요? 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 대답 대신 창밖을 봤어요. 택시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깔끔한 도심이었죠. 하버드, MIT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풍경이 바뀌었어요. 낡은 벽돌 건물들, 녹슨 철문들, 깨진 유리창들. 이곳이 4억 달러 기업의 본사라고. 택시가 멈췄습니다. 붉은 벽돌 창고 앞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깨진 간판, 입구엔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AMG 랩 마이너스 방문객은 벨을 누르시오. 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벨을 눌렀습니다. 삐잉 마이너스 낡은 전자음이 울렸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추위를 견뎠어요.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트레이닝복 차림의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38살쯤 돼 보였습니다. 리처드 하트웰 씨죠? 박도윤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이 거칠더군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연구원 손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노동자 손이었죠. 들어오시죠. 믹스커피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전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밀려왔어요. 컵라면, 땀, 기름, 그리고 금속 타는 냄새. 창고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접이식 침대가 구석에 널려 있고 바닥엔 공구들이 흩어져 있었죠. 칠이 벗겨진 콘크리트 바닥,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팀원들 소개할게요. 도윤이 손짓했습니다. 4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촉매 반응 담당 윤서진입니다. 34살이에요. 깡마른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톱 밑이 시커멓더군요. 열교환 시스템 박지현입니다. 32살. 여자 연구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에 화상 자국이 보였어요. 안전 시스템 정민호요. 29. 젊은 남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데이터 분석 오세라입니다. 27이에요. 제일 어린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노트북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전 그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4억 달러짜리 기업의 핵심팀이라고요? 농담도 유분수죠. 이건 그냥 가난한 대학원생들 모임이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실망하셨죠? 전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화이트보드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했어요. 구석엔 장비들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전부 낡고 투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실망했습니다. 도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그래요. 사우디 사람들도 처음엔 그랬죠. 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보여줬죠. 말로는 안 되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찬 바람이 휙 들어왔죠. 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동양인. 50대 중반쯤. 말끔한 수트. 반질반질한 구두. 그리고 얼굴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구경 좀 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일본식 억양이 살짝 섞여 있었죠.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다치바나 켄지 씨, 왜 여기 왔습니까? 왜긴요?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순 없죠. 한국의 천재들이 세상을 바꾼다면서요? 켄지가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경멸이 가득했어요. 이게 4억 달러짜리 회사라고요? 제 회사 화장실이 여기보다 깨끗한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단순 방문이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트웰 씨, 영국 정부분이시죠? 저도 일본 정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네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신에너지 전략 임원, 일본 방위성 민간 자문위원. 여기서 시간 낭비 마시고 같이 점심이나 하시죠.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안 했죠.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켄지 씨, 나가주시겠습니까? 여긴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옵니다. 아, 무섭네요. 근데 말이죠. 켄지가 방수포로 덮인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오늘 여기서 돌려보시죠. 어차피 하트웰 씨도 보러 오신 거 아닙니까? 공개 검증. 어때요?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기술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선배, 일본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대요.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 인사가 보스턴으로 간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일본까지. 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단순 투자 검증이 아니었어요. 국가 간 힘의 재배치였습니다. 석유 시대의 룰이 무너지고 새로운 룰이 써지는 순간 그 한가운데 전 서 있는 거였죠.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기류가 불안정하다는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였죠. 마치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에밀리, 내가 확인하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끝까지 버틴 쪽이 판을 뒤집는다. 에밀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전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전 언제나 자원을 가진 나라 편에 섰어요. 영국도, 미국도, 사우디도. 그게 안전했으니까요. 근데 이번엔 전 눈을 감았습니다. 몇 시간 후면 보스턴에 도착합니다. 그곳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기꾼? 아니면 세상을 바꿀 미친놈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켄지의 도발에 창고 안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이 팀원들을 봤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죠. 민호가 장갑을 꼈습니다. 세라가 노트북을 열었고요.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결의였죠.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수포를 걷어냈어요. 그 아래서 기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숨을 멈췄습니다. 암모니아 크래킹 파워팩이라고 적힌 장치. 높이는 2m쯤. 은색 스테인리스 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용접 자국이 거칠었습니다. 페인트도 안 칠해져 있었어요. 볼트 머리엔 녹이 슬어 있었고요. 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철 덩어리잖아요. 용접 좀 보세요. 대학생 졸업작품보다 못하네요. 전 솔직히 동감했습니다. 이건 너무 조잡했어요. 4억 달러를 투자받은 회사의 핵심 장비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장치 옆에 섰습니다. 하트웰 씨,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온도 때문이죠. 높은 열이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보통은 800도에서 900도가 필요해요. 그 온도를 견디려면 특수 합금이 필요하고 안전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죠. 켄지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가 뭘 했는데요? 설마 상온에서 된다는 건 아니겠죠?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600도입니다. 우린 600도에서 돌립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미간을 찌푸렸어요. 600도? 그게 가능합니까? 촉매가 다릅니다. 우리 촉매는 600도에서도 90% 이상 전환율을 냅니다. 켄지가 손뼉을 쳤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럼 노벨상 받으시겠어요? 아, 잠깐. 혹시 장치 안에 수소통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쇼 하시려고. 도윤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전 끼어들었습니다. 조건을 걸겠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연료 투입부터 배출가스 성분까지 제 장비로 직접 측정하겠습니다. 제가 샘플을 채취하고 제가 분석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요. 전 가방에서 휴대용 가스 분석기를 꺼냈습니다. 영국 정부 인증 장비죠. 이걸로 사기를 수도 없이 잡아냈습니다. 시작하시죠. 서진이 밸브를 열었습니다. 쉥- 암모니아가 주입되기 시작했어요. 톡 쏘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전 코를 찌푸렸죠. 지연이 점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우웅- 낮은 진동이 시작됐어요. 장치 안쪽에서 불꽃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온도 상승 시작. 200도, 300도. 세라가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전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400도, 500도. 진동이 점점 커졌어요. 창고 바닥이 떨렸습니다. 형광등이 흔들렸죠. 켄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계기판만 응시했어요. 550도, 580도. 민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배관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열기가 느껴졌어요. 전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590도, 595. 쾅! 갑자기 굉음이 터졌습니다. 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켄지는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안전밸브가 작동한 소리였어요. 600도 도달. 민호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진동이 멈췄습니다. 소음이 사라졌어요.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간 것처럼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안정화됐습니다.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600도에서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배관 끝에서 기체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했어요. 냄새도 없었죠. 전 재빨리 샘플 튜브를 댔습니다. 기체를 채취했어요. 분석기에 연결했죠. B-, B-, B-. 기계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H순도 99.99%.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어요. 똑같았습니다. 99.99%. 이게 어떻게? 켄지가 달려왔습니다. 거짓말. 계측기가 고장났어. 그가 제 분석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전 뿌리쳤습니다. 제 장비입니다. 영국 정부 인증받은 거예요. 고장 아닙니다. 다시 측정했습니다. 3번, 4번. 결과는 똑같았어요. 99.99%. 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죠. 600도에서 정말 되네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쌓아온 제 상식이, 제 경험이, 제 오만이 숫자 하나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속임수야. 장치 안에 뭔가 숨겨놨을 거야. 도윤이 그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럼 증명해드리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도윤이 손짓했습니다. 팀원들이 움직였어요. 서진이 구석에서 뭔가를 끌고 왔습니다. 산업용 드론이었죠. 날개 폭이 1m쯤 되는 제법 큰 놈이었어요. 켄지가 비웃었습니다. 뭡니까? 이젠 장난감 쇼라도 하시게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드론 연료 탱크를 분리했어요. 비어 있었죠. 그리고 방금 생산한 수소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증명입니다. 이 수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연이 압력계를 확인했습니다. 민호가 안전 체크리스트를 읽어 내려갔어요. 세라가 타이머를 준비했죠. 켄지가 팔짱을 꼈습니다. 드론이요? 하, 저런 거 5분이면 떨어집니다. 수소 순도가 아무리 높아도 연료전지 효율이 형편없으면 소용없거든요. 전 솔직히 동감했습니다. 수소는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걸 전기로 바꾸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연료전지 기술은 까다롭습니다. 도윤이 드론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켄지 씨 말대로 5분이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뭐하러? 하지만 안 떨어지면 당신이 나가주시겠습니까? 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좋아요. 10분 버티면 제가 나가죠. 근데 5분 안에 떨어지면 당신네가 사기꾼이라는 거 인정하는 겁니까? 상관없습니다. 도윤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어요. 위잉 마이너스. 드론의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바람이 일었어요. 먼지가 날렸죠.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전 숨을 죽였습니다. 켄지도 팔짱을 푼 채 올려다봤어요. 드론은 천장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호버링을 시작했죠. 프로펠러 소리만 창고에 울렸습니다. 세라가 타이머를 시작했습니다. 기록 시작합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드론은 안정적이었어요. 2분, 3분. 켄지가 시계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가고 있었죠. 4분, 5분. 5분 지났습니다.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켄지가 헛기침을 했어요. 5분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10분은 무리일 겁니다. 6분, 7분, 8분. 전 시계를 보다가 드론을 보다가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9분, 10분, 10분 경과. 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바람 때문입니다. 창고 아니라 바람이 없어서 그래요. 도윤이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드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뒤로, 좌우로. 기동했습니다. 15분, 20분. 켄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전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연료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표준 용량입니다. 보통 수소로 10분에서 15분 비행 가능한 양이죠. 25분, 30분. 이제 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드론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전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40분, 50분, 50분 경과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드론은 여전히 날고 있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어요. 마치 방금 뜬 것처럼 안정적이었죠. 60분, 1시간. 켄지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70분, 80분. 전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1시간 30분, 1시간 34분입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리모컨을 내렸습니다.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드론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착지했어요. 프로펠러가 멈췄죠. 침묵.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전 목소리를 겨우 짜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드론입니다. 장난감이에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장난감이죠. 산업 규모에선 어떻습니까? 공장에선? 배에선? 진짜 현장에선? 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여드리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텍사스, 황량한 평야, 거대한 철골 구조물, 파이프들, 탱크들, 텍사스 파일럿 플랜트 마이너스 실시간 가동 기록. 전 화면에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자 한 명이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40대쯤, 현장 책임자처럼 보였죠. 가동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밸브가 열렸습니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온도, 압력, 유량, 전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 B-, B-. 온도 급상승, 620도, 압력 한계 초과, 밸브 응답 없음.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뛰었어요. 비명이 들렸죠. 대피, 대피,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화면 속 경보음이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반응기 온도 640, 한계 돌파. 현장 책임자가 헤드셋에 대고 소리쳤어요. 뒤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얀 연기가 화면을 뒤덮었죠. 압력 밸브 수동 전환. 지금 당장. 남자가 사다리를 향해 뛰었습니다. 6m 높이. 뜨거운 증기가 피부를 때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한 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밸브를 돌렸죠. 끼잉 마이너스. 녹슨 밸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돌아가. 젠장. 남자가 온몸에 힘을 쏟아부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콰직. 밸브가 돌아갔습니다. 쉬잉 마이너스. 압력이 빠져나갔어요. 증기가 옆으로 분출됐죠. 남자의 팔뚝에 화상이 생겼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익었어요. 그는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밸브를 끝까지 열었죠. 압력 정상화. 온도 하강 중.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남자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최 소장님.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영상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했습니다. 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켄지는 벽에 기댄 채 바닥만 봤죠.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도연 소장입니다. 41살. 우리 텍사스 현장 책임자죠. 그날 왼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6개월 재활 끝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를 다시 돌렸어요. 도윤이 노트북을 넘겼습니다. 새 영상이 나왔어요. 같은 장소.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차분했죠. 가동 시작합니다. 최도현의 목소리. 왼팔에 보호대를 차고 있었어요. 밸브가 열렸습니다. 온도가 올랐죠. 600도. 경보음이 없었습니다. 안정 가동 중. 수소 생산량 시간당 100kg.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3000시간 연속 가동 기록. 무사고. 전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쳤군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사기꾼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하트웰 씨.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전 30년 동안 사기꾼들을 봤어요. 화려한 말, 조작된 숫자, 거짓 약속. 하지만 피는 안 흘렸습니다. 목숨은 안 걸었죠. 켄지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저는 이만. 켄지 씨. 도윤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약속 지키셔야죠. 나가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켄지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굴욕과 분노로. 이건 끝이 아닙니다. 우린 일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죠.
쾅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창고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믿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뭘요? 당신들이 진짜라는 걸, 사기가 아니라는 걸.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여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한국에 있어요. 울산 플랜트, 대전 연구소. 거기 가셔야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망설였습니다. 런던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부 승인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런던 본부였어요. 하트웰, 어떻게 됐나? 상사의 목소리. 전 도윤을 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응시했죠. 현장 실사가 더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뭐, 자네 원래 사흘이면 끝낸다며? 이번은 다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인천행 비행기 예약해드리죠. 이틀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 6시였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도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전 멈춰 섰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운데도 사방에 불빛이 보였거든요. 고층 빌딩, 공장, 굴뚝, 도로, 항구. 새벽인데 다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 전부 일하는 겁니까? 네. 한국은 밤이 휴식이 아니라 추월입니다. 차에 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공장들이 지나갔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6시에. 영국과는 다르네요. 어떻게요? 영국은 밤이면 다 꺼집니다. 공장도 사무실도. 여긴 안 꺼지죠. 우린 자원이 없으니까요. 멈추면 죽습니다. 전 창밖을 봤습니다. 트럭들이 쉼없이 달렸어요. 항만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겼죠. 공사장에선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나라는 잠을 안 자는군요. 차가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거리. 전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600도, 99.99%, 1시간 34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남자. 화상을 입고도 밸브를 돌린 손. 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검증이 아니에요. 이건 한 나라의 심장 박동을 듣는 여정입니다. 울산에 도착했을 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석유, 화학약품, 쇳가루, 그리고 뜨거운 기름 냄새. 저게 뭡니까? 전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평선까지 이어진 파이프들, 하늘을 찌를 듯한 굴뚝들, 밤낮 없이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들. 이건 도시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석유화학단지입니다. 한국 산업의 심장이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작업자들이 헬멧을 쓰고 뛰어다녔죠. 저기 보이십니까? 도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탱크들 사이로 작은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은색 파이프들이 연결돼 있었죠. 우리 파일럿 플랜트입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굉음이 귀를 때렸어요. 기계 소리, 증기 소리, 경적 소리. 이 소음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거죠?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한 남자가 일어섰어요. 왼팔에 보호대를 찬 남자. 40대 초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최도현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오른손으로. 전 악수를 받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죠. 영상에서 봤습니다. 그날 많이 다치셨죠?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최도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죠. 휴게실로 갔습니다. 낡은 소파, 긁힌 테이블, 때 묻은 커피포트. 하지만 벽에 걸린 건 깨끗했습니다. 사진 한 장. 흑백 사진이었어요. 모래바람 부는 사막, 철골 구조물. 그 앞에서 웃고 있는 남자들. 전 다가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입니다. 사진 속 남자들은 헬멧도 제대로 안 썼어요. 옷은 먼지투성이었죠.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여기 이 사람이. 도윤이 한 명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남자. 26쯤 돼 보였어요. 깡마른 체구. 까맣게 그을린 피부. 제 아버지입니다. 전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님이 중동에? 네. 1974년부터 1982년까지 8년 동안 사우디에서 일하셨죠. 도윤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때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기름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팔았죠. 사람을요? 중동에 노동자를 보냈습니다. 건설 현장에, 사막에, 50도 넘는 폭염 속에서 땀 흘리고 피 흘렸죠. 그렇게 번 달러로 한국이 먹고 살았습니다. 최도현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거기 계셨어요.
용접공이셨죠. 전 커피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분들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58배 폐암으로 사막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셔서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젊은 남자. 자기가 28년 후에 죽을 줄도 모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서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 땀 냄새, 가난한 냄새. 전 그게 싫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친구들 아버지는 양복 입고 출근하는데 우리 아버진 작업복 입고 나가셨거든요. 손톱 밑은 늘 시커멓고 얼굴은 그을려 있고 최도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도윤이 계속했어요. 대학 가서 알았습니다. 그 냄새가 우릴 살린 냄새였다는 걸. 아버지 세대가 사막에서 흘린 땀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돈이 됐다는 걸.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젠 우리 차례라고. 아버지 세대는 사람을 팔았지만 우린 기술을 팔겠다고. 다신 무릎 꿇지 않겠다고.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국은 달랐어요. 우린 석탄이 있었죠. 식민지가 있었고 자원을 가져왔습니다. 남의 땅에서 남의 노동으로. 하지만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죠. 사막으로, 지옥으로. 하트웰씨,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영국 분들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자원 없이 사는 게 뭔지, 멈추면 죽는다는 게 뭔지.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 B-. 최도현이 벌떡 일어났어요. 뭡니까? 서버실 침입 경보.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누군가 연구소 서버에 접속하려 했습니다. 대전 본부에서 긴급 연락 왔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해킹입니까? 아닙니다. 물리적 침입입니다. 누군가 서버실에 직접 들어갔어요. 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습니다. 대전 연구소까지 KTX로 1시간. 기차 안에서 전 도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주먹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괜찮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봤어요. 만약 핵심 데이터가 유출됐다면 끝입니다. 경찰은 이미 출동했다는데 범인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런던 본부에서 긴급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한국 측 보안 사고 보고받음. 즉시 철수 검토 바람. 전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기차가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연구소로 향했죠. 외곽 산업단지. 3층짜리 건물. 노바크렉 에너지 R&D 센터라는 간판. 주차장엔 경찰차 3대가 서 있었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돌고 있었어요.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가 난장판이었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유리창이 깨져 있었죠. 어디 있습니까?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2층 서버실입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2층 복도. 서버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두 남자가 수갑찬 채 앉아 있었어요. 경찰관 2명이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구석에 윤서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진. 도윤이 달려갔어요. 서진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 위가 찢어져 있었어요. 옷도 찢겨 있었죠. 괜찮습니다. 막았어요. 서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뭘 막았습니까? 하드디스크 못 가져갔어요. 그의 손에 외장 하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있었어요. 피가 묻어 있었죠. 전 침입자들을 봤습니다. 동양인 2명, 30대 후반쯤, 검은 옷, 마스크는 벗겨진 상태였어요. 누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신원 확인 중입니다. 여권은 일본 것인데. 일본? 도윤이 침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침입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입을 다물었죠. 대답하십시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침입자가 비웃었습니다. 변호사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그전엔 아무 말도 안 해요. 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버렉이 열려 있었어요. 케이블이 뽑혀 있었죠. 바닥엔 공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새벽 3시쯤으로 추정됩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후문 펜스를 넘어 들어왔더군요. 경보는요? 무력화됐습니다. 전문가 지시예요. 전 침입자의 가방을 봤습니다. 경찰이 내용물을 꺼내놓았더군요. 특수공구, 노트북, 우회장 하드,
그리고 명함 한 장. 전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치바나 켄지 마이너스 미쓰비시 중공업 신에너지 전략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가방 안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이 명함을 빼앗아 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켄지 그 자식이. 전 침입자를 다시 봤습니다. 켄지가 보냈습니까? 침입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충분했어요. 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죠. 런던 본부로 전화했습니다. 하트웰입니다. 긴급 보고 올립니다. 무슨 일인가? 한국 측 연구소에 산업 스파이 침입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2명. 배후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추정됩니다. 확실한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보고서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포럼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뭐?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영국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 해요. IEA 런던 포럼이 이틀 후죠. 거기서 발표하겠습니다. 하트웰, 외교 문제가. 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으로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전 물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까? 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편이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전 제가 본 걸 말할 겁니다. 600도, 99.99%, 1시간 34분. 텍사스에서 밸브를 돌린 사람. 그리고 전 서버실을 가리켰어요. 피 흘려가며 데이터를 지킨 사람까지. 도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하긴 일러요. 이제 지옥문이 열립니다. 전 창밖을 봤어요. 멀리 일본 대사관 방향이 보였습니다. 켄지, 그 자식.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런던 포럼까지 이틀. 그 이틀 동안 일본은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릴 막으려 할 겁니다. 표준, 특허, 여론, 압력. 전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윤 씨, 런던 가실 수 있습니까? 언제든요. 내일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그날 밤 전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 1 보스턴 실측 데이터. 슬라이드 2 텍사스 플랜트 복구 기록. 슬라이드 3 울산 3000시간 가동 증명. 슬라이드 4 대전 침입 사건 증거. 마지막 슬라이드. 전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기술의 시대가 자원의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틀 후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전 싸움을 겁니다. 얼마 후 런던행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이 터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메일. 발신자 국제에너지기구 사무국. 긴급 통보 마이너스 한국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 안전성 재검토 요청. 두 번째 메일. 일본 경제산업성. ISO 표준화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마이너스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안전기준 논의. 세 번째. 유럽 특허청. 특허 이의 신청 접수 마이너스 출원인 미쓰비시 중공업.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안전, 표준, 특허, 인증. 전 이를 갈았습니다. 시작했군요. 옆 좌석의 도윤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합법적 공격. 칼 안 들고 죽이는 방법이죠. 도윤이 자기 휴대전화를 보여줬어요. 일본 뉴스 기사였습니다. 한국 신기술, 폭발 위험 논란 마이너스 전문가들 안전성 의문 제기.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텍사스 플랜트에서 증기 분출되는 장면. 누가 찍었죠? 켄지놈이 흘린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들이 수백 개. 역시 한국 기술은 믿업지 않아. 안전 검증도 안 된 걸 왜 들여오려 하나. 제2의 후쿠시마 되려고. 전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이틀 안에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겠군요. 이미 돌아섰습니다. 보세요. 도윤이 또 다른 기사를 보여줬어요. 이번엔 영국 언론이었습니다. 한국 수소기술. 과연 믿을만한가 마이너스 영국 정부 도입 신중론. 제 이름이 나왔어요. 에너지안보셀의 리처드 하트웰 자문관은 현재 한국 현장 실사 중이나 정부 내부에서는 성급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상사가 흘렸네요. 버티실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했어요. 전 지금 외톨이였습니다. 런던 본부는 저를 믿지 않았고 미국은 압박하고 있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어요. 선배, 큰일 났어요. 뭔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공문 보냈대요. 한국 기술 도입하려면 핵심 촉매 레시피 공유 필수라고. 뭐?
안 그러면 북미 시장 인증 안 해준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대요. 전 머리를 감췄습니다. 트럼프. 그 사람이 움직였다는 건 이게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 문제였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우디도 입장 바꿨대요. 사우디가 왕세자 측근이 비공개 메시지 보냈답니다. 기술 독점 계약 원한대요. 한국이 단독으로 못 팔게. 전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사우디마저 처음엔 파트너십을 원했는데 이젠 독점을 요구하는군요. 돈으로 기술을 통째로 사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에밀리, 한국 정부는 뭐래? 거기도 난리래요. 청와대에서 긴급회의 중이고 수출이냐 보호냐로 갈라졌대요. 전 도윤을 봤습니다. 들었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한국 대통령. 전 그 사람에 대해 조사했었어요. 경제 전문가, 실용주의자.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도 했죠. 비행기가 런던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트웰 씨, 한국 기술 안전합니까? 폭발 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정부 입장은 뭡니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함께 택시에 올라탔죠. 호텔로 가는 길, 런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차분했어요. 영국답게. 하지만 전 알았어요. 이 조용함이 폭풍 전야라는 걸.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한 남자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장 차림, 50대, 반질반질한 머리, 켄지였습니다. 전 멈춰섰어요. 도윤의 주먹이 쥐어졌죠. 켄지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트웰 씨, 오랜만이네요. 박 대표님도. 무슨 일입니까?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인사차 왔습니다. 내일 포럼에서 뵙겠네요. 스파이 보낸 주제에 뻔뻔하시군요. 도윤이 쏘아붙였습니다. 켄지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스파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그저 안전성을 우려할 뿐입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명함이. 명함이요? 제 명함은 수백 명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켄지가 비웃었어요. 내일 포럼에서 재미있는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일본 안전기술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거든요. 600도 암모니아 분해의 위험성에 대해 조작된 자료겠죠. 조작이요? 우린 과학적 방법론을 따랐을 뿐입니다. 켄지가 한 발 다가섰어요. 하트웰 씨, 당신은 똑똑한 분입니다. 왜 지는 싸움을 합니까? 영국은 일본과 동맹이잖아요. 한국 따위보다. 한국 따위. 제가 되물었어요. 켄지가 도윤을 봤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맞습니다. 한국 따위. 기름도 없는 나라. 20년 전만 해도 우리한테 기술 배우러 왔던 나라. 그런 나라가 감히 일본을 넘어서겠다고요? 도윤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켄지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전 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게 저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당신이 폭력 쓰는 순간 야만적이라는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켄지가 웃었습니다. 역시 영국 신사답게 현명하시군요. 그럼 내일 봅시다. 그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벽을 쳤습니다. 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젠장 젠장. 전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일 이깁시다. 주먹이 아니라 진실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언론도 있는데 우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 도윤을 봤어요. 600도, 99.99%, 1시간 34분, 3000시간 무사고 가동. 그리고 전 주먹을 쥐었습니다. 피 흘려가며 지킨 진실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전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론 런던의 불빛이 보였죠.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포럼 당일 아침, 새벽 5시, 전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노트북을 열고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무기였어요. 진실의 무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번호. 텍사스. 최도현이었어요. 하트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무슨 일입니까? 플랜트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1시간 전에 반응기 온도가 급상승했어요. 68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자동 정지시켰고 지금은요? 가동 중지 상태입니다. 원인 파악 중이고요. 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재가동은요? 언제 가능합니까? 침묵. 최 소장님? 모르겠습니다. 반응기 내부 점검부터 해야 해서 최소 사흘은. 사흘? 전 소리쳤어요. 포럼이 오늘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가동 중지. 그 한 줄이면 충분해요. 언론은 물어뜯을 겁니다. 역시 위험한 기술이었다고. 한국은 검증도 안 된 걸 팔려 했다고. 노크 소리.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들었습니다.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끝났네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8년입니다. 8년을 매달렸는데 하루 차이로.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런던 본부였어요. 하트웰, 텍사스 소식 들었나? 상사의 목소리. 차갑더군요. 예. 발표 취소하게. 지금 당장. 하지만은 무슨. 가동 중지된 기술을 어떻게 옹호합니까? 자네 경력 끝나고 싶나? 전 도윤을 봤어요.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사님 하루만. 안 돼. 포럼 사무국에 이미 통보했네. 영국 정부는 한국 기술에 대해 잠정 보류 입장이라고. 제 이름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뭐? 전제가 본 걸 말할 겁니다. 하트웰. 지금 명령 거역하는 건가? 아닙니다. 사직하는 겁니다. 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전 30년 커리어를 던져버렸습니다. 도윤이 저를 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전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마 미쳤나 봅니다. 60이 넘어서. 노트북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 국제에너지기구. 제목 긴급 마이너스 한국 측 발표 순서 변경. 내용을 읽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일본 안전기술연구소 발표를 한국 측 발표 직전으로 변경함. 미쓰비시 중공업 다치바나 켄지 박사의 안전성 분석 결과 선공개 예정. 저게 자식들. 전 이를 갈았어요. 켄지가 먼저 나가서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나가서 변명하는 구도로 만드는 거죠.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사우디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남자. 왕세자 측근이라고 했어요. 하트웰 씨, 우리는 안정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텍사스 사고는 실망스럽군요. 일시적 문제입니다. 곧 복구돼. 고지 언제죠? 한 달? 1년? 우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기술 전체를 사겠어요. 특허, 인력, 설비 전부.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이 기술을 못 팔게 하는 겁니다. 그건 독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린 독점을 원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내겠어요. 전 도윤을 봤어요. 그는 대화 내용을 다 들었을 겁니다. 한국 정부와 협의하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우리가 만들어도 우리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은 놈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몸을 팔았고 우린 기술을 팔고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아침, 회색 하늘, 오전 10시, 포럼 시작까지 5시간. 전 발표 자료를 열었습니다. 슬라이드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데이터가 뭐가 중요합니까? 플랜트가 멈춰 있는데. 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더 크게 말하는데. 전 노트북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텍사스. 다시 최도현이었습니다. 하트웰 씨, 목소리가 달랐어요. 흥분돼 있었죠. 뭡니까? 원인 찾았습니다. 네. 온도 센서 오작동이었어요. 반응기는 멀쩡합니다. 실제 온도는 610도였는데 센서가 680으로 잘못 읽은 거예요. 전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실합니까? 100% 확실합니다. 지금 센서 교체 중이고 1시간 내로 재가동 가능합니다. 1시간? 네. 그리고요. 최도연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이번엔 사람이 밸브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잡습니다. 우린 배웠습니다. 실패해서. 전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최 소장님. 네. 당신들은 미쳤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말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도윤을 봤어요. 들었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빛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1시간. 네. 1시간 후면 다시 돌아갑니다. 전 시계를 봤어요. 오전 6시 30분. 포럼 시작까지 3시간 30분. 충분합니다. 포럼까지 3시간. 전 호텔방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 새벽. 차가운 안개가 템즈강을 덮고 있었어요. 62해를 살았습니다. 그중 30년을 이 일에 바쳤죠. 사기꾼을 찾아내는 일, 거짓을 걸러내는 일. 전 늘 확신했어요. 제가 옳다고, 제 경험이 정답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 도윤이 들어왔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못 주무셨죠? 네. 커피를 받았습니다. 뜨거웠어요. 도윤이 제 옆에 섰어요. 둘 다 창밖을 봤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하트웰 씨,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뭐가요? 직장도 그만뒀잖아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틀렸다고요? 네. 30년 동안 전 사람들을 의심했어요. 편견으로 재단했죠. 영국은 늘 자원이 있는 편에 섰거든요. 석탄도 있었고 식민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린 사람을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당신들을 봤어요. 보스턴에서, 텍사스에서, 울산에서. 그리고 깨달았죠. 자원은 끝나도 집념은 안 끝난다는 걸.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념이 때론 너무 아파요. 끝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는 중동에서 8년 일했어요. 돌아와서도 15년을 더 공장에서 보냈죠. 58배 죽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제 손잡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가난하게 살게 해서.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 아버지는 틀렸습니다. 도윤이 저를 봤어요. 눈에 분노가 일었죠. 미안해할 필요 없었어요. 그분이 흘린 땀이 당신을 만들었고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전 이제 압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증인이 되러 왔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건넨 약속을 기록하러.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텍사스. 최도현이었습니다. 하트웰 씨, 재가동 성공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온도 센서 오작동이었어요. 반응기는 멀쩡합니다. 지금 600도 안정 가동 중입니다. 자동 제어는요? 완벽합니다. 영상 보내드릴게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재생했어요. 화면 속 최도현이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증명합니다. 우린 실패해서 배웁니다. 도윤이 화면을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전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얼굴엔 웃음이 번졌죠. 네, 가겠습니다. 켄지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줍시다. 둘 다 웃었습니다. 전 발표 자료 마지막에 텍사스 영상을 추가했어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런던 국제 컨벤션 센터. 오전 10시. 전 무대 뒤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객석이 보였어요. 300명. 각국 에너지부 관계자, 투자자, 언론, 학자들. 앞줄 가운데 켄지가 앉아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 옆엔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직들. 오른쪽엔 사우디 대표단. 왼쪽엔 미국 에너지부 실무진. 긴장되십니까? 도윤이 옆에서 물었어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편안합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요. 사회자가 무대로 나왔습니다. 먼저 일본 안전기술연구소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치바나 켄지 박사님. 막수 소리. 켄지가 단상에 올랐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러 왔습니다. 화면에 폭발 시뮬레이션이 떴어요. 600도 이상에서 암모니아를 분해하면 제어 불능 확률이 93%입니다. 특히 한국 파일럿 플랜트는 어제 가동 중지됐죠. 켄지가 청중을 봤어요. 우리는 묻습니다. 검증도 안 된 기술을 왜 서두릅니까? 박수가 터졌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켄지가 내려왔어요. 지나가면서 저를 보며 비웃었죠. 다음은 영국 에너지안보셀의 리처드 하트웰 씨야. 개인 자격이시군요. 웅성거림. 전 심호흡했습니다. 무대로 걸어나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300개의 시선.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하트웰입니다. 개인 자격이 맞습니다. 어제 사직했으니까요. 청중이 술렁거렸어요. 왜냐고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슬라이드. 보스턴 창고 사진. 한 달 전 이곳에 갔습니다. 사기를 밝혀내러. 하지만 제 눈앞에서 불가능이 가능이 됐어요. 600도. 수소순도 99.99%. 두 번째 슬라이드. 드론 비행 기록. 1시간 34분. 제가 직접 측정했습니다. 제 장비로. 켄지가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는 의미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세 번째 슬라이드. 텍사스 플랜트. 산업 규모입니다. 3000시간 연속 가동. 어제 멈췄잖습니까? 켄지가 소리쳤어요. 맞습니다. 멈췄습니다. 전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리고 2시간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최도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텍사스 플랜트는 정상 가동 중입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어요. 온도, 압력, 생산량.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치바나 박사는 물었습니다. 왜 서두르냐고. 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전 묻겠습니다. 왜 방해하십니까? 왜 스파이를 보냅니까? 네 번째 슬라이드. 대전 연구소 침입 사건. 일주일 전 한국 연구소에 일본인 2명이 침입했습니다. 침입자 사진, 그리고 켄지의 명함 확대 사진. 객석이 폭발했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켄지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래서 한국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추적.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에서 돈이 들어왔더군요. 켄지가 비틀거렸어요. 마지막 슬라이드. 울산 플랜트 야경. 이 기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최도현. 피 흘리며 하드쥔 윤서진.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 아버지는 사막에서 땀 흘렸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있죠. 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30년 동안 사기꾼을 잡아왔습니다. 사기꾼은 목숨을 안 걸어요. 하지만 진짜는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희망이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전 그들을 해치고 나왔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켄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대표단은 남아있었어요. 1시간 후, 호텔 회의실. 사우디 측이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두꺼운 문서를 꺼냈어요. 조건을 수정했습니다. 독점은 철회합니다. 전 눈을 의심했어요. 대신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사우디는 중동시장 독점 판매권, 한국은 나머지 지역 자유 판매, 로열티는 3%, 그리고 핵심 촉매 레시피는 한국이 보유합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왕세자 전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존중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다음 날, 미국 대사관, 에너지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난처합니다. 하지만 여론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북미 시장 진출을 허용하겠습니다. 촉매 레시피 요구도 철회하고요. 조건은요? 미국 내 생산시설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R&D 지원금 3억 달러를 내겠습니다. 사흘 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유럽 투자펀드, 조인식이 진행됐어요. 총액 20억 달러 규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기술 주권을 지키는 수출.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행사가 끝나고 도윤이 제게 말했습니다. 하트웰 씨, 아버지께 인사드려야죠. 경기도 외곽, 작은 묘역,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비석 앞에 무릎 꿇었어요. 소주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이젠 우리가 파는 쪽이에요. 묘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도윤이 비석 앞에 무릎 꿇고 소주를 따랐어요.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젠 아무도 우릴 무시 못해요. 이젠 우리가 파는 쪽이에요. 기술을. 전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싫어했던 냄새, 기름 냄새, 가난한 냄새, 그게 우릴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고마웠어요. 전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국 사람인 전 몰랐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며 죽는 나라가 있다는 걸, 가난이 죄가 되는 나라가 있다는 걸.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가난이, 그 눈물이, 그 집념이 세상을 바꿨다는 걸. 도윤 씨, 네. 당신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도윤이 저를 봤어요. 눈이 붉어졌죠. 고맙습니다. 우린 함께 묘지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엔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 공장, 굴뚝, 도로, 항구. 밤이 와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 저 불빛들이 보이십니까? 도윤이 물었어요. 네. 저게 우리예요. 멈추면 죽으니까 안 꺼지는 거죠. 전 창밖을 봤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누군가는 야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공장을 돌리고 있겠죠. 누군가는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보고 있을 겁니다. 쉬지 않는 나라, 잠들지 않는 사람들. 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적이 아니었어요. 자원도 아니었죠. 그냥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세대가 사막에서 버텼고 아들 세대가 그 빚을 갚은 거예요. 기술로. 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썼어요. 런던 본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석유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끝내는 사람이 나타났을 뿐이다.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전 울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현장이요. 플랜트 돌아가는 거 보러요. 왜요? 증인은 끝까지 봐야죠.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꺼지지 않는 불빛, 끝나지 않는 집념. 전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건넨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막에서 땀 흘린 아버지들이 연구실에서 밤새만 아들, 딸들에게 이젠 무릎 꿇지 말라고 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난의 냄새를 기술의 냄새로 바꾼 이야기. 무시당하던 나라가 존중받는 나라로 바뀐 이야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중동 건설 현장에서, 독일 광산에서, 베트남 정글에서 몸을 팔아 나라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 빚을 우리가 갚고 있는 겁니다. 기술로, 집념으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여러분도 지금 힘드신가요? 끝이 안 보이시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습니다.